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새해부터 뜨거운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인데요. 관련해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먼저 왜 쟁점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용인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호남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용인 특례시장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 전북지사를 꿈꾸시는 국회의원이 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공급을 할 책임이 기후에너지부에 있잖아요. 이분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가져오자 새만금 전기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시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15일 조성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정부가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준비를 해서 지난해 12월 22일 이미 보상이 시작이 됐고요. 한 30%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국가산단 부지에 대해서 산업시설 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시행자죠. 분양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착착착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이걸 흔든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반도체고 지난해 아마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반도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내야 할 판에 지금 이제 발목 잡기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매우 안타깝다. 근데 이 논쟁이 조기에 종식이 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텐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좀 혼란을 정리해 주십사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대통령 말씀으로 지금 혼란이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게 됐죠.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걸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전력 용수가 걱정이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작년에 확정을 했어요. 11차 계획. 그다음에 작년 12월에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국가산단과 SK 하이닉스가 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하고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1단계, 2단계 이런 걸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정부가 세운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아니 송전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이미 투쟁체가 생기고 갈등이 있는데 걱정이란 말씀하셨고 가뭄이 들면 한강 수계는 어떻게 할 건가 용수에 대한 걱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갈등이 있으면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용수에 대해서도 잡힌 계획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뭄 대비까지 해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에 안정적으로 전력 용수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확실하게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고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의 전라북도 그 안호영 의원이 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대통령 말씀으로 용인 산단을 새만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번 어제도 용인 산단 전북으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번 이제 호남 이전론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나오고 쟁점화가 되니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각각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제가 거죠? 이제 제일 먼저 정리가 된 건 논평을 아니고. 낸 것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혼선을 정리하기보다는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도록 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미 정부가 정책 결정으로 잡은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 그
계획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 용수를 이야기하시면서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 정부가 계획을 이미 수립했어요. 근데 이 계획을 나는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이행을 정부가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정부의 책임 윤리인데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고 국가 산단은 국가가 정하는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 산단과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은 2023년 7월에 정부에 의해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또 지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 관련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31조 찾아오시면 다 나옵니다. 예. 가스, 전력, 집단 에너지, 용수 이거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전력법에 따라서 또 수도법에 따라서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을 만들고 또 수도 기본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정부가 이행해야지 예. 그거를 책임 있게 이행한다는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를 호남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고 그 부분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네. 또 아닌 것처럼 네.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용인에서는 이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이미 문제는 전혀 입지를 바꿀 만큼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력 계획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3단계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2044년부터 적용하는 거로 해서 예. 그때 가면 이제 그 전에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삼성전자가 6기를 세우는데 5, 6기 돌리는 이 3단계 계획은 2044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당시 전력 계통 그다음에 전력 기술을 보고 종합 고려한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전에 1단계는 이제 3.7 기가와트 단계거든요. 그러면 LNG 발전을 국가 산단 안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력 개통 보강을 통해서 0.7기가를 보태서 3.7기가인데 2단계는 2.6기가 이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을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거를 책임 있게 이제 정부가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 2기 또 3, 4기를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생산 라인 4개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계획을 빨리 실행을 이제 하라는 게 제 이야기고 예. 새만금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작년 12월 12일 새만금 개발청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지금 태양광으로 새만금에서 예. 현재 전력을 생산하는 게 0.3기가와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0.3기가와트면요. 반도체 팹 하나도 못 돌립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입니다. 그러면 용인에 지금 10개의 생산 라인이 건설될 계획인데 이 10개를 돌리려면 전력이 15기가와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이용률을 15.4%를 적용하면 태양광으로는 97.4기가와트 전력을 생산을 해야 돼요. 태양광 97.4기가와트를 전력을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가 현재 291제곱킬로미터인데 그거에 2.9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만금의 3배 되는 땅을 전부 태양광 패널로 깔아야 겨우 용인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태양광 패널을 그 정도 까는 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100조 원 든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12월 10일 날 새만금 청장이 0.3기가와트 전력을 2030년까지 5기가와트로 올리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새만금에 대한 전력에 그 믿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으로 가져간다는 게 예. 제가 말이 안 되고 새만금은 2023년 7월에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2차 전지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 이 반도체는 전력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력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예. 정전이 잠시라도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고압의 전력이 예. 안정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새만금은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고 예. 수도권은 지금 반도체 산단을 돌리려면요. 전압이 345kV가 필요해요.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를 잘게 쪼개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산단은 154kV면 되는데 예. 예. 반도체는 345kV가 필요한 초고압 전력이에요. 수도권에는 그 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용인을 다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인에서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용수 공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해결될 일이고 네. 오히려 호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전력도 안 되고요. 용수는 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언론도 보도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에 용수를 보내려면 지난해 용담댐에서 보내야 되는데 한 직선거리 100km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주, 완주 이런 데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예. 남는 물량이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용인에 지금 10기를 다 돌리는 용수는 하루에 133만 톤입니다. 예. 물론 순차적으로 이제 지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 근데 한강수계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 2기를 돌리기 위해서 예. 용수 전력은 이미 거의 하반기면 다 끝나요. 그러면 여주보에서 오는데 하루 용수가 26만 톤이 이제 오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1기, 2기를 돌리는 용수인데 예. 36.9km입니다. 관로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국가산단 6기하고 SK 하이닉스 2기를 추가로 돌리는 거는 네. 팔당에서 관로를 통합 관로로 와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46.8km입니다. 거기서 76만 톤을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담댐은 수량도 적을 뿐 아니라 길이도 길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예. 또 지반이 문제입니다. 이 반도체 팹은 조금이라도 진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용인은 안반 지반에도 45m 콘크리트 말뚝을 지금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에 받고 있어요. 예. 새만금의 연약 지반이에요. 네. 그 말뚝 가지고 안 된다는 거고 자연 침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반도체 또 앵커 기업의 공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작은 뭐 고장이라도 나면 바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예. 용인뿐 아니고 평택, 이천, 화성, 안성에 이 소부장들이 다 지금 모여 있거든요. 예. 40년 동안 이게 생태계가 형성된 건데 네네. 생산 라인을 뭐 마치 파전 가르듯이 여기저기 찢어서 보낼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고 새만금은 그런 생태계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고 예. 인재들이 가지도 못하고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렇게 한 곳에 좀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일각에서는 호남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 또 한 가지 드는 이유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이게 네.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전시키지 말고 좀 지방 곳곳에 좀 발전을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균형 말씀하시겠어요? 발전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이제 지역에 이렇게 맞는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2023년 3월 15일 국가산단 발표할 때요. 전국에 15군데를 국가산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주에 안호영 의원 지역구 완주에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발표가 돼요. 예. 정부 계획 아직 승인 안 났어요. 그러면 안호영 의원은 완주 수소산업 빨리 정부가 계획 승인 해달라고 외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당시 15군데 발표 난 것 중에 네. 용인 국가산단만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다른 14곳은 승인이 안 났어요. 근데 예. 이거는 14곳의 지역에 맞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라가 입지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예. 일이 진척되도록 하는 것이 균형 성장에 걸맞는 거겠죠. 그리고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게 균형 발전 아니잖아요. 해당 지역에 맞는 네.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균형 발전이죠. 제가 보기에 새만금은 이미 특화단지로 2차 전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잘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정부가 신규 투자를 일으키는 게 맞지 용인에서 잘 되고 있는 걸 이걸 가져다가 옮기는 게 균형 발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요. 반도체 부분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지금 어렵게 되고 네. 지역에도 모든 지역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 국가산단 다 지정이 돼가지고 뭐 보상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하고 여러 인프라 사업들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막 이전이 된다면 이런 사업들도 다 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정말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고요. 제가 보기에 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말을 못할 뿐이지 정말 끙끙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예. 삼성전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현 정부 아니고 전 정부 때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지난해에 보상 준비를 해서 보상 공고 감정 평가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제 보상 들어가서 현재 30% 말씀드렸고, 그다음 삼성이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네. 삼성은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용인 국가산단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속도가 나도록 전력과 용수 공급 책임은 정부가 있으니 이거는 이거대로 빨리빨리 정부가 계획 잡은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고 정부의 책임 윤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현안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사실 국가 전체의 국가 반도체 안보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일각에선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너무 지역적으로만 입장을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역 이기주의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 제기해서 논란이 생긴 겁니까? 반도체 산업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가지고 지금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이 얘기가 지금 그 시점에 흔드는 나왔다고 분이 보세요? 누굽니까? 제일 먼저 흔드는 분이. 예. 거기 전라북도 지사 꿈꾸는 여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 산업을 흔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만의 지금 TSMC, 우리나라는 예. 삼성이나 SK는 메모리 분야에 강하고 대만은 TSMC 비메모리에 아주 강하잖아요. 네. 삼성이 비메모리를 하지만 삼성이 2위지만 대만한테 한참 떨어져 있죠. TSMC. TSMC의 경우에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나라를 지켜주는 신 같은 존재, 산업 존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대만이 지금 우리 국민소득 추월했잖아요. TSMC 덕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이 반도체를 더 속도를 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 세계 반도체 세계에서 예.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지금 흔들고 뭐 발목 잡게 하면 나라 전체가 멍이 들고 반도체 산업이 멍이 들겠죠.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이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연히 정치적 목적에서 그분 어제도 뭐 피켓 들고 뭐 이렇게 길거리 서 있는 사진도 페북에 올리셨던데.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는 냉철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 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걸 연구를 해줘야 되고 차제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클러스터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좋은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이 적용되는 칩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 52시간제 기술 연구 개발도 묶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996 시스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일하자. 예. 더 나아가선 007,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 7일 일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 반도체 기술 자립하자 이러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 수입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 앞서가는 TSMC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지금 52시간제 이렇게 묶어놓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 국회에서 좀 대해서는 주 52시간 연구 근로제를 개발 좀 예외해야 된다. 반도체뿐 아니고요.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에서 네. 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강성노조 눈치 보고 이거 안 풀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지원 일각에서는요. 특별법에 이게 안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법입니까?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뭐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리가 얘기 경쟁력을 상실하면 노동자들 일터 다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유연 근무를 해서 기술 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보다 노동 조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보호 조치를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네.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은 뭐 이 시간 제약을 이렇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 규제를 유연하게 해서 지금 기술 개발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네. 예,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